2035년 중국 항모 9척 시대가 온다. 미 국방부 보고서가 말하는 충격적인 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최신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 2035년까지 항공모함 9척.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미중 군사 경쟁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일부 보고서의 핵심 내용. 먼저 이번 보고서가 특별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발간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입니다. 즉,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신호탄인 거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무기 증강입니다. 중국은 현재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이 숫자가 2030년까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는 중국이 핵 억제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해군력 확장입니다. 항공모함 얘기를 해볼까요? 현재 중국은 3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야오닝함, 산둥함, 그리고 최신 푸젠함이죠. 그런데 2035년까지 이 숫자가 9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배 증가입니다. 항공모함이 왜 중요할까요? 항모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해상공군기지이자 국가의 전략적 투사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중국이 항모 9척을 보유한다는 것은 서태평양을 넘어 인도양, 더 나아가 전 세계 해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초고속 핵 반격 태세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보고서는 중국이 미사일 공격 경고를 받으면 선제 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발사 전 경고 시 반격 체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면 그 미사일이 도착하기 전에 바로 반격한다는 겁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 중국은 핵 선제불 사용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이런 능력을 갖추면서 실질적으로 핵 전략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부 숫자가 말해주는 것들. 이제 이 숫자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핵탄두 1000개의 의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000개는 이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숫자죠. 하지만 중요한 건 증가 속도입니다. 중국은 2020년만 해도 200개 수준이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5배 증가한 겁니다. 또한 질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ICBM 대륙 간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 3축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모 9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미국은 11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9척을 보유하게 되면 숫자상으로는 미국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물론 운용 능력이나 기술력 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있겠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놓고 보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국의 최신 항모인 푸젠함은 전자기 투석기를 장착한 현대식 항모입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의 항모와 동일한 기술 수준이죠. 앞으로 건조될 항모들도 이런 첨단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대만 문제와 직결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국이 개입할 경우를 대비해 미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항모, 전력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1대1로 정책의 군사적 보호, 에너지 수송로 확보 등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해군력 증강은 필수적입니다. 3부 트럼프 행정부의 온건한 메시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다소 온건한 메시지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리적 거래를 통해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일기 때를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도 시진핑과 직접 소통하며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접근 방식이 예상됩니다. 강경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되 외교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중심의 다자적 압박을 선호했다면 트럼프는 양자 협상과 거래를 중시합니다.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온건한 메시지는 의도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의회와 국내, 여론에는 중국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균형 잡힌 접근인 것이죠. 사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한반도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미중 군사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가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입장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대만 사태 개입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국방비를 2%로 늘리기로 결정했고 호주도 오커스 협정을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자주 국방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삼축 체계의 고도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셋째, 경제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중 간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외교적 공간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의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간자로서의 역할,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영상에서는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전개될 미중 군사 경쟁의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핵탄두 1000개, 항모 9척.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